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이후에 오늘 오전 긴급 의총을 열고 향후 대책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 모시고 향후 당 대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네, 좀 못 잤어요. 어제. 예, 너무 경황도 없고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된 건가. 저는 이제 부산을 같이 안 가고 아, 서울에 계셨어요. 네, 어제 저는 대변인이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라든가 전반적인 그 네. 논평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대변인 논평을 아, 예, 예. 대변인은 당번이 있거든요. 아, 네네, 그렇죠. 현장은 이제 권칠성 수석이 내려갔고 예. 저는 이제 국회에서 현안에 대한 대응 논평을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 아침 10시 반쯤에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예. 엄청 놀랐죠. 뭐. 처음에 보도를 보고 아신 건가요? 아니면 소식은 처음에 어떻게 접하셨어요? 아니 기자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기자들이. 왜 그러냐면 제가 예. 논평을 준비하다 보면 이게 아침에 바쁘거든요. 그렇죠. 뉴스를 사실은 체크를 못 해요. 예. 그런데 기자들이 전화해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저도 이제 현장에 이제 전화 연결하고 상황이 어떤지 이제 알아보는데 네. 또 그런 상황에서는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좀 답답했고 예. 추후에 나온 내용들을 좀 보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당 장치 전체가 어제는 패닉 상태였을 그렇죠. 것 패닉 같아요. 상태였죠. 예. 그리고 저희도 뭐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보면 너무 끔찍한 네네. 예, 테러였던 것 같고 오늘 오전 최고위 그리고 이제 이어진 긴급 네네. 의원총회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비상의원총회 입장문이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현장 저희 네. 잠깐 보고 말씀 네네.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폭력에 반대합니다. 서로에 대한 격려와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새해 시작부터 매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체 국회의원은 생각과 의견의 차이를 폭력과 혐오로 무너뜨리려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비상의원총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뜻을 모았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위축시키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혐오에 반대합니다.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재명 대표의 빠른 회복과 쾌유를 기원합니다. 둘째, 경찰 등 수사기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새해에도 민생과 경제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산적한 과제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당 운영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임을 밝힙니다. 넷째, 많은 걱정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신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차분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네, 함께 구호를 힘차게 외쳐보겠습니다. 특혜 부분을 3번 하십니다. 아유, 전반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침통한 분위기인 것 같고요. 무겁고 이제 예, 좀 오늘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무겁죠. 무겁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놀라움 네, 그리고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걱정 그리고 그러면 다음에 이제 당은 또 어떻게 되느냐 네. 이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다 네. 녹아내려 상당히 좀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네. 댓글에도 이재명 대표님 인생도 참 슬프네요. 이제 이런 댓글들이 올라오는데 뭐 저도 어제 그냥 예,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네. 이제 어제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네,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화면 보고 예. 막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예. 뭐 처참해서 예, 좀 막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보통 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예. 그 현장에 대한 그 보고 저도 이제 아침에 다시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네. 비서실 직원들 몇 사람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알아봐야 네, 되니까 다시 통화를 했었는데 예. 아침에 전화 받다가 울더라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너무 놀랐는데 근데 사실 저는 이게
우리가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 얘기를 많이 했었고 사실 세월호 이태원 참사 늘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평범한 시민이나 유력 정치인이나 야당 대표나 다 이게 뭐 무방비 상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게 진짜 너무 걱정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그 최고위 오늘 아침에 네.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위협이다. 그리고 그 경찰에 어쨌든 피의자 당적 문제 등과 관련해서 만약에 경찰이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등등의 이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 최고위는 좀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고 지도부는 그리고 이걸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죠? 일단은 상황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제 당한 비상 상황이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이 비상 상황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네. 일단은 절제된 언행을 강조하더군요. 그리고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 네. 달라는 거고. 예.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서 대책 기구를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네. 그러니까 대책 기구가 왜 필요하냐면 수사가 이제 상황이 이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수사가 철저하게 우리가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더불어서 네. 그 수사 상황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점검과 네. 그 인물에 대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여러 이제 네. 의혹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상황까지도 좀 조사하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피습 사건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느냐. 저는 네.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암살 사건이거든요, 사실은. 암살 미수 사건이죠. 예. 그 화면을 보는 사람 분들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예. 봤을 때 이거는 암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살해 의도가 분명히 있어요. 예. 그 미수 사건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것을 범행 동기라든가 그 사람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수사와 더불어서 우리 민당 입장에서도 당 대표에 대한 이런 네. 피습 사건에 대해서 암살 시도 사건에 대해서 정확한 네. 판단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책 기구를 마련해서 예. 대응하겠다라는 거고 예.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사건 이후에 가짜 뉴스가 네. 상당히 퍼지고 있어요. 예. 그럼 가짜 뉴스의 당사자들이 누구냐? 이제 일부 극우 유튜버라든가 네. 또 특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무슨 이제 테러 예. 하겠다라고 하는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에 그렇죠. 대해서는 살해 위협 뭐 얘기 또 그건 나오고 추적해서 예. 법적 조치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됐던 거죠. 예. 네. 그 암살 미수 사건이다. 그렇게 근데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와이셔츠 기시고 이게 동맥이 아니었기에 망정인 것이지 아니었고 그다음에 20분 동안 방치가 됐었기 때문에 경우에 그러니까 뭐냐면 따라서는 제가 이제 왜 암살이라는 표현을 예. 쓰냐면 저는 이제 기자들 백브리핑에서는 제가 그렇게 그런 말까지는 못 썼는데 네. 제가 오늘 이제 장윤선 앵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우리가 어떤 살해 사건이라고 했을 때 계획성, 의도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예. 그 사람의 행태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장기간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그 현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예. 대상이 있고 타겟이 있었다는 예.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암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암살 미수 사건 아니냐 이렇게 보죠. 네. 그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이분이 이번에 오늘 어저께 처음 나타난 것은 아니고 1월 1일에도 봉화마을에도 나타났었고 작년에는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 모임에도 왔었고 네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기회를 엿봤던 것 같고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이제 그런 행동을 한 건데 인터넷을 통해서 뭐 그 18cm가 그렇죠. 네. 되는 그런 그 칼을 구입했고 네. 살해할 목적이 있었다라고 네. 분명히 본인이 얘기하고 다만 단독 범행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그런 그 범행 동기도 알아봐야 밝혀야 되고 되고,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지 네. 수사를 통해 밝혀야 되겠지만 네. 그 범행 현장에서의 그 사람의 모습 행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하게 살인 의도가 있었고 그 살인 의도에 대해서 예. 실제 자기가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는 이것은 분명한 암살 사건인 예. 것이죠. 현장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있었고 또 있었죠. 류사명 전 총경도 있었고 이분들이 전달하는 당시 현장 상황은 좀 어땠다고 하던가요? 이제 그분들 의견도 들었고 특히 이제 오늘 오전에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예. 그렇고 예. 의원총회에서도 예. 정청래 최고위원도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비서실 직원들에게 예, 아침에 직접. 새벽에 전화해서 직접 이제 예, 물어봤는데 취재하시고 예. 이런 거잖아요. 보통 저도 이제 당대표 대변인 때 수행을 할 때 그렇죠. 보면은 예. 현장이 이제 끝나고 이동하는 와중에 네. 보통 기자들이 이제 붙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백브리핑 한다고 예, 하는 예, 거예요. 백불. 그래서 예. 물어본단 말이에요. 현장 예,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예. 이동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당직자라든가 대변인 같은 경우는 자리를 좀 피해줍니다. 네. 기자들에게 원활하게 취재를 할 수 있도록. 맞아요.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 예. 그러면 몸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예, 맞아요. 기자들은 예. 취재에 대한 열기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막 들어오는데 예. 그걸 또 막다 보면 약간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렇죠. 또 안 좋은 일도 발생할 수 맞아요. 있기 예. 때문에 대변인 같은 경우는 살짝 뒤에 빠져준단 네,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옆에 이제 당직자들은 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 이동하는데 보통 질문 한 두세 개 정도 하고 예. 자 그러면 자리를 좀 뭐 이동합니다. 좀 예. 비켜주시기 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는데 차량 탑승하죠. 어제 이제 취재 열기가 너무 강했던지 예. 카메라 기자들이 앞에 이제 예. 상당히 있었고 예. 보통 이제 정치부의 이제 서울 기자들이 아니라 이제 아마 지역에서 지역 기자들. 기자들이 이제 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원활하지 않았던 것 그럼 같아요. 중앙당 그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갔던 게 아니라 근데 보통 부산 보면 이제 지역 기자. 풀단이 오는데 그렇죠, 풀단. 지역을 갈 경우에는 지역에 이제 지역 풀단 기자들. 기자들이 와서 예.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예. 올 수 있는 상황이죠. 예, 예, 서울에서도 갈 수도 있는 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약간 혼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동하는 와중에 네, 보통 앞에는 네. 경계를 안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거 잘 아시잖아요. 네. 카메라 기자들이 있고 카메라 기자들이 또- 유튜버들이 앞에 딱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동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사람이 그 틈새로 들어와서 몸을 던져서 이제 그 흉기로 예. 목을 겨냥한 거고 예. 그 와중에 이제 당대표가 넘어졌는데 예. 얼마나 세게 공격이 들어왔냐면 예. 뒤에 있었던 그 비서진이 예. 넘어질 정도였답니다. 휘청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압을 했는데 예. 다시 2, 3차 공격을 가하려고 이 사람이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그게 처음이 처음에 아니에요? 그 겨누고 나서 그 예. 다음에 다시 공격을 하려고 또 들어왔다는 거예요. 2, 3차 공격이 또 있었다는 또 거예요. 이제 공격을 다시 하려고 하려고? 이제 시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그럼 그 분명히 칼을 계속 쥐고 있었죠. 쥐고 있었던 상황이겠죠. 제압을 했지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화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 현장에서 그 본 비서실에 우리 예. 당직자가 얘기를 해주더군요. 예. 그리고 이제 제압하는 와중에서 상당히 저항을 했고 그것을 봤을 때 분명한 어떤 살해 의도가 있었다라는 게 그 현장에서 뭐 그 저만이 아니라 오늘 기자들하고 제가 이제 네. 이 유튜브 방송하기 전에 점심을 네. 먹었거든요. 그 현장에 갔던 기자가 있었어요. 네. 현장 그 기자 아, 정치부 기자가 어제. 오늘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아, 오늘 그 현장- 얘기를 이제 제가 얘기했더니 맞습니다. 어. 뭐 엄청났다고. 그다음에 그 피가 정말 많이 흘려가지고 예. 그 밑에 이제 데크가에 다 젖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어.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요. 부산대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그 만약의 상황에 만약 20분 정도의 시차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정맥이 아니고 이제 경동맥이라든가 예. 식도를 건드렸으면 예. 20분 이제 예. 119 구급차가 늦었다고 하면은 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네. 이 사건 자체를 그래서 네. 어떻게 규정할 건가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네, 이것은 이것은 암살 암살 미수 미수 사건이다. 사건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당에서 대체로 이런 그 규정에 대해서 동의하는 아니 저는 뭐 오늘 왜 그러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네.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방송할 때 네. 당 대변인의 네. 입장도 있지만 예, 예, 개인적인 견해를 예, 얘기한 거 예, 아니겠습니까? 예, 이건 예. 개인적인 견해를 유튜브에서는 분명히 할 수 예, 있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이건 그렇게 규정할 필요가 있지 않고 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다양한 차원에서의 이제 그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참 특이하게요. 어제부터 많은 언론들이 당적이 어디냐, 당적 관련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근데 굉장히 그 어떤 언론은 민주당이다, 어떤 언론은 국민의힘이다, 어떤 언론은 평소에 뭐 이웃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뭐 정치 발언 안 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또 정치 얘기 많이 했다. 막 이제 이거는 혼선이에요. 이제 혼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네. 프레임을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이게 나오는 그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이제 길을 걸어왔느냐, 그렇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당적을 통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민주당원이라고 하면 민주당 내에 어떤 내분으로 갈 수가 있는 내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다른 국민의힘이라고 하면은 정적에 대한 어떤 개념 이런 거가 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사람의 범행 동기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만약에 당적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도 네, 그렇고
조정식 사무총장도 그렇고 저도 이제 백브리핑을 통해서 기자들에게 네. 그러면 경찰의 요청이 수사가 진행 과정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요청이 있다고 하면은 네. 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예, 이 사람의 당정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네.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지 예. 추측과 추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접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추측이 난무하고 예단하고 이런 경우는 예.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예. 거죠. 예. 일단 네. 오늘 부산경찰청 특수본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이 범인이 범행을 위해서 17cm짜리 흉기를 개조를 했다는 건데요. 범행에 용이하게 등산용 칼의 외형을 변형했다고 하고요. 자루를 빼고 손잡이를 테이프로 감아서 수정을 가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살해하려는 목적이 너무 분명했죠.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대체 왜 그랬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게 범행 동기죠. 그렇죠. 네. 예. 그걸 밝혀내야 되는 것이죠. 예. 이재명 대표 범행 동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네. 경찰 수사의 어떤 매뉴얼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범행 동기 그러면 예. 누군가가 같이 있는 거냐 아니면 예. 단독 범행이냐 예, 배후가 있냐. 배우가 있는 뭐 이런 것들 다 조사가 돼야 되는 거 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추측을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경찰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그 경찰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민당 입장에서 대책기구를 통해서 좀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온 것이죠. 일단 지금 박정화 수석 대변인 오늘 아침 네네. 논평이 나왔는데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정치적으로 왜곡해서 국민의힘 문제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은 지양한 일로 매우 유감이다. 이런 입장. 국민의힘으로 아니 몰아갔습니까? 그건 몰아가진 적도 없고 예. 이제 일부 언론에서 예. 당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지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네. 좀 더 이 사건에 대한 본질로 가야 되는 것이 추측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어떤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지도부가 네. 정치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어제 분명히 선을 그지 않았습니까? 예. 당연히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예. 정치적 선을 그은 거고요. 경찰의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이것은 협조하겠다. 이렇게 예. 정리가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의 그 대변인이 너무 앞서간 거다. 예컨대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이 대책본부를 꾸린다면 언제 이 오늘 이제 대책기구를 꾸린다고 했으니까요. 네, 예.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예, 오늘 안에 그러면 아니 이제 그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 네. 신속하게 한다고 하니까 예. 빠르면 내일까지는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대책반을 만들어서 검경 수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이런 것들은 이제 것도 하고 이제 왜 그러냐면 예. 정치 일을 할 때 네. 파트가 정해져야만 쭉 따라오거든요. 네, 안 네. 그러면은 책임지지 않고 그냥 언론에 나온 상황이라든가 수사 상황에 대한 것들을 네. 제대로 된 파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을 예. 이제 대책기구를 만들어서 그 언론 브리핑도 하고 네, 네. 상황들에 대한 어떤 공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대응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또 모방 범죄가 생겨요. 네네. 아니나 다를까 뭐 살인 예고 글도 나오고 또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네네. 것도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또 지금 이제 선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98일 되는 거네요. 오늘로. 이런 상황이면 또 현장에 가서 선거운동 하시는 예비 후보분들도 상당히 이게 좀 현장에서 괜찮은 건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그 정치라는 게 네. 특히 이제 총선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 대민 접촉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뭐 대민 접촉을 하지 않고 그냥 네.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참 이번 범죄를 이제 정치 테러라고 이제 규정을 한 민주당을 거죠. 규정을 예. 했는데 이 정치인들에 대한 묻지마 범죄라고 해야 됩니까? 어쨌든 뭐 경찰에서도 빠른 이제 수사 브리핑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딱 이렇다 할 이제 그 범행 동기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미움? 예. 뭐 이런 게 컸다라는 보도는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그것만 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걸 봐서는 이제 해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네. 상당히 의도성이 짙은 거고 그렇죠. 그 범행 동기가 반드시 밝혀져요. 예. 그러니까 뭐 어떤 이재명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네네. 의도가 아주 분명한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왜 예. 그랬는지에 대한 이제 수사 결과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좀 속 시원한 네네.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또 추론이나 추정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더 확대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경찰도 이 사건 자체가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네. 수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예.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이 사건은 이 지금 첨예하게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 소위 이제 사법 리스크라고 통칭되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 수사가 굉장히 가열차게 진행됐던 1년 6개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가운데 또 총선을 100일 앞두고 벌어진 암살 미수 사건으로 네. 규정을 하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 대표에 대한 이 살해 테러기 때문에 저는 이거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이걸 앞으로 이제 부산 경찰에서 어떻게 수사할지 진짜 네.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강선우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재명 대표 괜찮으시냐 질문한 언론이 없어서 씁쓸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좀 이렇게 어떤 그 언론인들에 대한 서운함, 섭섭함 뭐 이런 토로 같기도 했는데. 현장에서 기자들 많이 만나실 텐데 네, 민주당 기자들도 출입 기자들 다 걱정했죠. 예. 걱정하고 예. 이제 그 표현보다는 이제 네. 이 당 대표의 상황 이제 기자들은 그 현안에 대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 건강 상태가 어떤지 그러면 이 회복이 어떤 건지 수술은 어떤 것인지 그 이면에 또 누가 뭐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이제 취재의 열기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그걸 조금 놓칠 수도 있겠는데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예. 기자들 상당히 많이 왜 그래요? 한 몸이거든요. 당 그래요, 대표하고 진짜. 그 알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이 걱정하고 같이 예. 눈물 흘리고 예.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 거기 오늘 맞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모 기자도 가슴 철렁 내렸고 자기도 충격받았다고 하고 그렇죠. 대표 너무 걱정된다고 하고 맞아요. 똑같은 마음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참 사실 기자들이 출입을 오래 하면 그 집 식구가 돼서 네. 검찰 출입 기자들은 검사보다 더 검사스럽고 뭐 그런 게 좀 있죠. 이재명 대표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아침까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제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네. 중환자실에 있는 경우에는 가족 외에는 면회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의식은 이제 회복한 상태고요. 예. 그러면 일반 병실을 이제 언제 갈 수 있느냐 예. 거기가 남아 있는데 이제 의료진의 판단과 이제 경과를 보고 예. 이제 일반실로 옮겼을 경우에는 예. 당 지도부들도 이제 아마 면회를 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아직 메시지는 없으시죠? 뭐 아, 말씀은 못 하신. 그 상황까지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황을 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야말로 그냥 다시 또 지난번 단식 때처럼 그 병상당무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지만 오늘 최고위원회도 그렇고 이제 의원총회에서도 네. 중요한 당무는 일정대로 가니까 네네. 걱정하지 말라고 또 예. 지도부도 얘기했기 때문에 네.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 뭐 아침에 김부겸 전 총리도 병원 앞에 갔다가 이제 네네. 못 만나고 나오시고 기자들만 만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병문안 가겠다는 입장인데 뭐 제가 이게 어제 기울이나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네. 병문안 갈 거냐 병문안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네.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당 대표의 회복과 네. 치료가 우선이고 그 이후에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아직 네. 설익은 정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이번 기회에 뭐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수사하라고 얘기를 했고 있을 수 없는 테러라고 이제 규정을 했기 그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데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네.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 만남도 가능할까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런 건 어떻게?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내 당 대표의 건강, 예. 회복, 치료가 최우선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당무 복귀를 통해서 당에 또 지금은 사실은 비상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비상 상황을 넘어서 이제 정상화로 가는 단계에서의 당 대표의 또 리더십이 있는 거니까 예.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최소 한 일주일 정도. 그건 정확하게 그건 모르겠어요. 뭐 가늠하기가 어려운 네. 상황인 거고 네. 실제로 어떤 상태인지 좀 확인이 좀 지금은 뭐 이렇게 어떤 예측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네. 또 이제 병원에서 나오는 얘기들 아마 오늘이라도 이제 또 브리핑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럼 그 브리핑 좀 상황 지켜보고 예. 말씀을 좀 오늘 비상의총에서 이제 결의문도 나오긴 했는데 주로 이 얘기만 했습니까? 아니면 뭐 김건희 특검 얘기했습니다. 예, 네. 예. 김건희 특검은 당연히 예. 해야 되고 예. 특검 관련해서 예.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의 당사자가 예. 50억 클럽은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는 거고 어. 또 하나는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의 부인이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문제냐? 예.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예. 그런데 지금 봐서는 1월 4일 날, 예. 5일 날 이렇게 생각이 이제 넘어갈 것으로 보여요. 아, 이제 그 국회에서 이제 정부로 넘어간다. 예, 예. 그러면 거부권을 빠르면 1월 4일 날 즉시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면 1월 4일까지는 당연히 이제 거부권 수용하라고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해야 예, 되는 예, 거고요. 예.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를 지금 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9일에 네.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면 이제 1월 임시국회가 아마 열릴 겁니다. 아, 다시. 1월 9일 이후에는 다시 또 1월 임시회가 임시국회가 열리고 예. 왜 그러냐면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더군요. 예. 왜 그러냐면 선거 전에 예. 선거법이라든가 관련 법들에 대한 것들이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1월 임시국회는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예. 지금 선거제도도 아직 결정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제도도 그렇고 선거구 획정도 그렇고 네. 할 일이 많아요 지금은. 그래서 그러니까. 또 민생 법안도 남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1월 9일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된 것을 예. 통과시키겠다라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고요. 예. 사실 제일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제 원래 오전 10시에 예정돼 있던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연기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국회에서 넘어오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 같고 김건희 특검을 위한 국무회의 연기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런 정도까지 정부가 신경 쓰고 있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상당히 합니다. 두려운 거 아니겠어요? 두렵다. 방증이? 예. 두려운 거겠죠. 뭐 두렵지 않으면 왜 특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공정과 상식을 얘기했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예.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예. 그러면 그 말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법률적 조치,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법률적 조치라는 건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해 충돌이 일단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해 충돌. 뭐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당사자가 되잖아요. 예. 지금 50억 클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고. 본인이 들어가고 예. 특검법은 김건희 특검법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배우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이해 충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 예. 충돌은 원래 회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피사. 예, 그렇죠. 법원도 그렇고 검사들도 다 회피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회피 대상자가 되는데 예. 실제 그걸 거부했다라고 하면 이해 충돌이 되는 거고 예. 또 하나 이해 충돌이 되는데 이것을 권한을 남용한 거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다음에 이것을 과연 그러면 당사자인 행정부 수반이 이것을 네.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냐.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월부터 예. 이런 권한쟁의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네요. 권한쟁의 심판까지도 헌법재판소에 그렇게 예. 생각하는 것이죠. 예. 그럼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하는데 예. 일단은 저는 너무 이렇게 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봐요. 뭘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가 왜 거부권을 행사합니까? 그리고 친인척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대 특검에서 거부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예, 김영삼 김영삼 대통령도 대통령도. 그랬고 노무현 대통령도 예. 그랬고 또 누구죠? 이명박 대통령도 다 그렇게 해왔는데 그것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했을 경우에 그 정치적인 네. 부메랑을 어떻게 감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민주당에서 표결 처리했을 때도 10분 만에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입장이 나온 것이고 이건 일관된 입장 일관된 아니겠어요? 태도고 여당도 네. 마찬가지고 또 악법으로 규정을 하면서 이 법은 통과돼서는 안 되는 총선용이다.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악법이겠죠. 에이. 두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당당하면 특검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아니 법 기술자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 평생 법을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예.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예. 악법이라고 하겠어요. 법을 너무 잘하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동안에 특검법을 보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하면서 그동안에 그 법 적용을 해왔던 당사자들인데 네.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더 두려울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평범한 대중들이 보기에는 공직자윤리법도 그렇고요. 이해 충돌이 너무나 자명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직권남용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 의지가 강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랬을 때. 국민 여론은 들끓어 오르지만 4월까지는 사실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투표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야당이 뭐 장외투쟁이라든가 아니면 전국민적 이런 여론을 조직해서 소위 얘기하는 제 정당 뭐 사회단체 연석회의
김구 시대로 돌아가서 할 건지 그거는 이제 정책 어떤 흐름을 좀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미리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거죠.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네. 특검 때까지는 이제 수용하라고 강하게 저희가 네. 외치는 거고 또 주장도 하고 네. 수용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건데 네. 특검을 거부했을 경우 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겠는지 예. 당에서 심도 있게 좀 고민하고 있죠. 여러 가지로. 예. 네. 어떤 것들이 고려 중인지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네. 전략이라서 그럴까요? 네. 지금은 지금은 얘기하는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논의 중이신. 네, 논의 중에 있고.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결정이 되면 뭐 하여튼 좀 뭔가 그러니까 특검을 이제 거부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정치적인 일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행동 준칙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재의결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남기 때문에 네. 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정책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좀 답답하다고. 근데 네. 정치는 사실은 제도 속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제도 속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절차적 과정이 다 있는 거고 네. 법치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예. 어려워요. 윤석열 민주주의하기 어려워요. 윤석열 정권이 지금 비판받는 이유가 예.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냥 전행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절차적 과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한계점 분명히 있는 것이죠. 네. 일단 지금 뭐 원칙과 상식 같은 분들은 예. 당초 이원욱 의원 등 해서 오늘 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사퇴를 촉구하는 뭐 최후 통첩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일단 무기한 연기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당내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좀 답답한 게 네. 어떤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퇴의 명분이 뭡니까? 네. 그 명분이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을 네. 당의 우리 민주당원 당원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네. 우리 국회의원들이 예. 그분들의 주장을 누가 수용을 해요? 뭐 하나도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그 주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고 어떤 명분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당 안에서의 있는 어떤 당의 전반적인 기류와 네. 이 원칙과 상식 네 분의 주장이 과잉 대표가 된 거죠, 저는. 과잉돼. 그 너무 언론이 과잉. 그렇게 만들고 있는 그렇게 거 만드는 거죠. 뭐 우리 장 기자님도 오랫동안 네. 기자 생활했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언론의 생리가 그 과잉 대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한 4명의 의견이 무슨 민주당의 상당한 많은 의견인 것처럼 절반의 의견인 그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단순 4명이 있죠, 뭐 지금. 예. 그 안에 뭐 동조자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 동력이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분들이 또 탈당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분들의 뭐 의견, 거취가. 개인적 견해, 거취를 제가 언급하는 건 맞지 않고 네. 그분들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명분이 없다. 무슨 명분이 있어요. 네. 그렇게 명분이 없기 때문에 네. 당에 있는 의원들이 동조하지 않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당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D-98일이고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운이 걸린 선거이고 네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그리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문제를 비롯해서 민주당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천만한 상황이 도래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저는 아니겠습니까?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 네. 역대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런 정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 폭력을 가장해서 네. 무도한 정치를 하는 정부란 말이에요. 네. 그것이 민주주의 퇴행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예. 민생 경제 지금 파탄 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남북의 평화 위기까지 지금 초래하고 있고 모든 분야가 지금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일 저지선이 어디냐? 제일 저지선이요. 이거 더 이상 나라가 추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제일 저지선이 예. 바로 이제 4월 10일 있는 총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거에서 저지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예. 그것이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 속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있는 것이지 뭐 이재명 민주당을 위해서 이걸 총선에 승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네.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반드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폭주를 막아야 되는 선거가 4월 10일 선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선거를 준비하려면 사실 민주당이 뭐 전략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다양한 준비와 판단과 뭐 그러려면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단단하게 뭉쳐서 이렇게 가야 그렇죠. 되는데 예. 당장 이제 대표가 저렇게 피습을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게 됐으니까 민주당은 지금 비상 상황인 것이고 이 비상 상황에 진짜 비상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흐름들이 있으니
아,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은 좀 드실 것 같아요. 어려운 가운데 저는 네. 이제 당원들도 그렇고 네. 민주당 또 국민들도 그렇고 예.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서 하나가 예. 돼서 내년 총선을 치르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 아니겠어요? 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대세가 지금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도도한 물결은 저는 거스를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공천관리위원장이 되셨는데요. 공천관리위원들은 다 구성이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구성이 된 것 같더라고요. 아, 좀 아침에 들어보니까요. 네. 이제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고요. 아. 그래서 다만 이제 구성이 거의 돼 있는데 네. 발표 시점은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표 왜 그러냐면 이제 때문에. 구성원을 해서 최고위 보고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네. 그렇다고 하면 내일 모레 금요일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 금요일날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예.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넘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인재영입도 좀 수년. 인재 영입도 좀 약간 연기가 되지만 예. 저는 그것도 바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나 돼야 좀 정상적으로. 이번 주는 좀 저는 좀-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예. 목금 지나면 예. 주말 아닙니까? 예, 그러면 예. 요 기간이 지나면 다음 주 정도는 예. 더 이제 당무가 예. 계속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결론은. 지난번에도 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 선거제도가 단순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복잡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랫동안 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복잡한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너무 하나만 결정을 하면은 네. 협상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협상력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민주당이 한 거 내가 안 하 이거야. 그러면 네. 우리는 실질적으로 협상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안은 갖고 가고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제1당이 되는 안이 뭐냐 이걸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단순하다고 봅니다. 일당이 되는 선택지가 뭐냐. 1당이 되고 우리가 네. 승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뭐냐를 먼저 그 고민을 해야지 네. 그걸 가지고 가야 되는 예. 것이죠. 근데 일각에서는 큰 판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뭐 이제 그거 지금 여러 논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워낙 뭐 선거제도와 관련된 네. 지금 뭐 다양한 다양한 연합정치 견해들이 나와요. 운동도 그러니까 있고. 저는 그거는 당 지도부에게 어느 정도 공간을 주고 선택을 네. 주고 그것을 가지고 협상한 다음에 얻어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총선을 치러야 되는 것이죠. 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피습을 당하기 직전까지 주요한 네네. 쟁점은 이 삼총리들의 역할 그리고 이낙연 신당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어제 그 질문도 이낙연 신당 관련된 질문 과정에서 이동하다가 이제 그런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전직 당대표란 말이죠. 이낙연 네.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서 신당 차려서 나갈 가능성은 또 줄어든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는데 그건 좀 저는 어떻게 그렇지 좀. 않다고 봐요. 이미 정치적인 타임 배준다. 스케줄은 네. 그대로 가는 거고 예. 이미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쭉 가는 시간에 예. 하나의 일정한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화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물러설 수 없는 것 같은데 저건요. 예. 그 어제 저희 프로그램에 저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신당 창당의 진짜 중요한 명분과 네. 그 주변에 누가 있느냐, 그다음 예. 민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 세 가지를 좀 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이 신당 창당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느냐, 저는 방향성이 잘못됐다고 봐요. 네. 결국은 이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퇴행을 막는 선거가 돼야 되는 거고 네.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누가 더 잘 싸웠느냐 누가 싸울 수 있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네. 그럼 그 방향성에서 저는 신당은 그 방향을 잃고 있다고 보는 거고 예.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신당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주도 세력이 누구냐 예, 봤을 예. 때 저는 그 주도 세력의 예.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정체성이 불분명. 불분명하잖아요. 예. 마키아벨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리더의 지혜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 리더의 주변에 누가 있느냐를 볼 수가 있는데 네. 과연 그러면 신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심의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네. 신당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창당은 되더라도 성공 가는 길에서 가능성이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고. 어렵다. 네. 그 정세균 총리도 만나셨고요, 대표께서. 네네. 그리고 이제 김부겸 전 총리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 총리분들이 뭐 당에 어떤 요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 총선 과정에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 거냐.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그렇고요. 네.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를 봤을 때 예. 어떤
정치적 지분이라든가 어떤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배분의 정치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배분의 정치. 네? 배분의 정치, 자리 배분의 정치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지지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걸 용납합니까? 저는 당대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보고요. 네. 정세균 전 총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봐요. 네. 지금 시대는 윤석열 정권의 저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뭔가를 자리를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어떤 자리 배분 이런 걸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드러난다고 했을 경우에 정당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내년 아니 벌써 올해죠. 올해 선거 준비하는 가운데 중요한 정치 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또 이렇게 돼서 사실 네. 참 국민들 특히 이제 민주당 야당 지지자분들께서 많은 마음의 상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저는 이번 계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는 정치적 테러에 대한 부분, 네.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이걸 떨쳐 일어나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민주당이 다시 한번 위기 상황에 온 거 아니겠어요? 비상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럼 비상 상황이 온 외부의 어떤 이 피습, 테러도 분명히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어떤 분열 양상이 분명히 있었던 건데 네. 이거 그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절실하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처음에 이 절실함과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결국 마음을 다잡고 네. 단합되고 긴장 늦추지 않고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된 힘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거 아닐까.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예. 민주당이 그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저는 답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다 끝나는 마당에 또 여쭤보세요. 이게 증오 범죄, 네. 그러니까 혐오. 이 정치권부터 이런 증오나 혐오의 발언들을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고, 특히 이제 출발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 끊임없는 이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오늘 그런 네. 얘기를 하면은 상당히 좀 다른 프레임으로 전환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얘기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겠죠. 유권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 지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간의 단기간이나 이런 것을 쭉 봤을 때는 그러한 정치들이 상당히 유효한 정치라고 보지만 어느 누구도 네. 정치적 심판대에 올랐을 때는 집단 지성이 발휘가 되고 거기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저는 한다고 봐요. 그것이 네. 저는 4월 10일 날 그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